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관련 상황부터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김남국 변호사님, 일단 오늘 공판 준비 기일이 있었는데 예상대로 박 전 대통령은 안 나왔어요. 네, 아마도 박 전 대통령은 공판 준비 기일에 출석하는 것 자체를 조금 부담스러워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피고인이 출석해서 뭐 공소 사실과 관련된 의견을 직접 진술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뭐 변호인이 이거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직접 출석하는 것보다는 변호인에게 그 역할을 조금 맡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이제 오늘 공판 준비 기일이 있었는데 향후에 한 차례 더 5월 16일 공판 준비 기일을 한 번 더 기일을 잡은 다음에 5월 23일 첫 정식 재판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혐의 사실 자체가 18가지로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뭐 검찰이 제시하고 있는 증거 자체가 뭐 증거 기록이 뭐 12만 쪽에 달한다고 하는 등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공판 준비 기일이 2차례 혹은 이상 그 한 3차례나 4차례 정도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2차례 정도로 정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아마도 검찰이나 변호인 측에서도 일정 부분 이 공소 사실과 관련된 정리는 좀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관심을 끄는 거는 첫 번째 정식 재판의 날짜가 정해졌다는 건데 이때 최순실 씨하고 같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23일로 결정이 됐죠. 예. 지금 12만 쪽에 달하는 검찰 기록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다 검토할 시간을 달라. 유영하 변호사들이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일단 분리하고자 한다. 이 최순실 씨 쪽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하는 것은 뭐 살을 내는 고문이다. 이경재 변호사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재판부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140명이 넘는 그런 증인들을 계속 불러야 된다면 효율적으로 재판을 해야 된다 해서 23일 재판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최순실 씨도 입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몇 개월 만일까요?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그 오랜 기간 동안 못 만났는데 7개월 됐다고 그렇죠. 한 7개월 됐죠. 드디어 이제 재판정에서 마주치게 되고 사실은 이제 그 같이 앉게 되잖아요. 같은 방향을 보고 검찰 쪽으로 보고 같이 앉게 되지만 앞서거니 뒤서거니 입정을 하게 되면 눈이 마주치는 장면 또 어떤 표정을 지을까 이것이 굉장히 또 사진 기자들이나 기자들한테 관심의 초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재판 내용보다는 일단 두 사람의 표정에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재판부는 그것을 공개하기로 했거든요. 물론 생중계는 아닙니다. 먼저 녹음을 하고 이제 이 시차를 두고 이제 보도가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나와서 좌정하게 되기 직전까지는 공개를 하게 되므로 모든 카메라는 두 사람의 표정에 맞춰져서 아마 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관심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얼마나 좀 변했을까. 지금 뭐 뒤에서 저희가 살펴보겠지만은 단식 뭐 그런 가짜 뉴스도 돌았으니까 그 부분이 있고 40년 지기 우정을 가진 두 사람이 어떤 표정 인사는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관심이에요 실제로. 그렇죠. 그 장면 사진 한 장이 아마 전 세계 타전이 될 엄청난 뉴스가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 외신들까지도 다 이번 상황을 주시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세계 역사상 이렇게 현직 대통령이 탄핵에 의해서 파면되고 거기와 관련된 비선 실세가 함께 재판을 받는다. 아마 세계 정치사상 별로 유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신들도 지금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모습을 보일까? 일단 최순실 씨는 분리해서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삼성 관련 뇌물죄 공소사실이 똑같다. 그리고 관련된 증인이 140명 넘게 이 달하기 때문에 이 재판을 중복돼서 심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순실 씨는 살을 내는 고문과 같은 것이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는 것. 그동안 존경하면서 따랐었는데 그 상황은 정말로 고문 같은 그런 상황이다라면서 분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이 현재 재판 일정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엄청난 18가지 혐의에 다뤄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분리해서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재판을 진행하겠다. 그리고 일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 사람 자리에 앉아 있을 거고 또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역사적인 장면이 될 것 같아서 한국 정치사의 또 다른 비극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겠네요.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을 겁니다. 관련해서요. 최순실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좀 들어보겠습니다. 23일에 이제 최소한 씨 일을 공할 때 만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물론 재판이니까 우리가 호소할 수 있는 부분은 호소하지만은 재판은 우리 국가에서 명하는 의무가 있고 법정에서 당연히 재판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좀 분리 신청을 강하게 요청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법이 허용하는 부분에서 같은 자리에서 재판받는 시간은 어쨌든 간에 변호인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그렇습니다. 그때 자신이 존경하고 따랐던 박 전 대통령하고 같이 재판정에 선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살을 내는 고문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잘 고려해서 재판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마주치는 게 살을 내는 고문이다. 근데 이거는 좀 엄밀히 얘기하면 최순실 씨 개인 사정 아닙니까? 사실은 최순실 씨가 이런 거를 재판부에 요구하는 네. 것 자체가 그건 정말 부당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이게 지금 변호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공범이 같이 함께 재판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이경재 변호사 입장에서는 예. 이렇게 별도의 어떤 분리를 해달라고 하는 어떤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경재 변호사가 저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뭐 살을 찢는 고통이다라고 고문이다라고 이야기까지 하면서 또 재판부에 분리를 해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 사실상 이것은 최순실 씨의 어떤 강력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앞서 이제 김홍국 변호사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공범이고 나와야 되는 어떤 증인 자체가 전부 다 공동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증인을 2번 불러서 최순실 씨가 또 한 번 신문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문하는 그런 어떤 절차를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증인이 140명이나 되는데.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다고 예. 한다면 이경재 변호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거 재판부에 제출해도 100% 기각이라는 걸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까지 인터뷰를 하고 재판부의 의견까지 별도로 제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 결국에는 최순실 씨가 정말 강력하게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것은 최순실 씨가 너무 비판받아 마땅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리고 이경재 변호사가 마지막에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재판을 해달라는 거는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분리할 수 있는 거는 분리해달라는 겁니다. 예컨대 이제 공동 전범이 있어가지고 예. 공범끼리 같이 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일시적으로 증거를 이제 그 공범들을 분리했다가 예. 다시 다시 병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굳이 출석해야 되지 않을 상황이라고 한다면 분리해가지고 최순실 씨는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나중에 다시 필요할 때는 병합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나 저러나 사실은 무리한 요구입니다. 그러면 최순실 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그 최소한의 인간적으로 미안한 마음이 있다는 걸까요? 그건 사실 확신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최순실 씨가 그간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서 쏟아낸 그런 워딩들을 보통 사람처럼 맥락을 잡아서 이야기에는 굉장히 들쭉날쭉하고 심리 상태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순간순간의 워딩으로 이것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 만약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인간적인 어떤 그런 이 존경심, 아까 변호사가 이야기한 네. 대로 또 미안함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있었다면 지금까지 자신이 옳다라고 입장을 견지하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왜? 일정 부분은 자기가 짊어져야지 자신이 존경한 그 대통령의 죄가 좀 경감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무조건 모든 것이 다 죄가 없다라고 표명할수록 대통령이 힘들어집니다. 예, 예. 그러니까 대통령도 똑같이 공범이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자신의 죄를 또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거죠. 행동은 절대적으로 자신의 어떤 그런 무죄만을 이렇게 입증하려고 하면서 말은 존경하니까 같이 못 받겠다. 이거는 그러네요. 사실은 뭐 실제로 진짜로 존경하는 건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최순실 씨가 지금 남부구치소에 있는데 이런 요구도 했어요. 김홍국 교수님. 서울구치소로 다시 이감을 해달라. 뭐 하나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게 없어요. 최순실 씨 그만큼 정말로 강한 자기 네. 확신과 현재 상황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에도 남부구치소로 이동했을 때 사실은 1인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다른 이런 죄를 지은 분들은 6인실을 쓰거나 해서 홍보용 방을 쓰면서 사실은 굉장히 좁은데도 거기에서 이런 이 구치소에 수용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도 너무 좁다라고 굉장히 큰 불편을 했었고요. 그랬죠. 다양한 서울구치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수용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만을 토로했을 뿐더러 지금 모든 이 범죄 상황에 대해서 다 부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단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검찰 조사, 특검 조사에 대해서도 사실은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사실은 이런 얘기 참 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더군다나 남부구치소에서 서울구치소까지 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불편하다. 예. 아니, 지금 불편을 따질 때입니까? 대통령을 탄핵시켜버리고 대한민국의 국정 상황을 완전 마비시키고 자신의 딸의 그런 사익을 위해서 예. 대한민국의 명문 여자대학교가 완전히 총장부터 뭐 보직 교수들 구속되는 등 초토화됐지 않습니까? 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정말로 죄송한 마음 갖고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정말 그 추운 겨울에 연인원 1,600만 명의 또 반대되는 탄핵
기각 요청 세력까지 이런 분들까지 한다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그 추위에 떨면서 나라가 망가지는 꼴을 봤습니까? 예. 그 고통들을 국민들께 죄송해야 되는데 남부구치소에서 서울구치소 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얘기했더니 재판부에서는 아니나 다를까 법무부 장관에게 소송해라 아니면 행정소송을 하거나 요구하라라고 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법원이 봤을 때도 참 가당치 않다. 예. 일반 재소자라면 사실은 저런 요구를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얘기하는 예. 거 최순실 씨가 얼마나 오만하고 독선적이며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그동안의 생활을 했었는지를 예. 전형적으로 엿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아마 물론 무죄 추정이니까 그 권리는 누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동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가지고 옮겨달라는 거는 제가 듣기에도 상식적으로 안 너무 황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시간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제가 알기로는 남부구치소에서 서울중앙지방 가는 시간하고 서울구치소에서 가는 시간하고 크게 차이를 못 아, 느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실제 제가 체감한 게 잘못된 것인지 하고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 키로수는 한 14km 정도 남부구치소가 좀 멀긴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남부구치소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시내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광명으로 내려가가지고 순환도로 관악을 거쳐가는 그 순환도로를 새로 뚫린 순환도로를 타고 가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보게 되면 한 15분에서 17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재판부에다 요구했다는 것도 황당하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이게 그 수감과 관련된 형수용과 관련된 것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 법무부 교정국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요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왜 나한테 주장을 하느냐라고 그러네요. 그렇게 답을 예. 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엉뚱한 주장인 거죠. 예. 몇 개월 만일까요?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그 오랜 기간 동안 못 만났는데 7개월 됐다고 그러죠. 그렇죠. 한 7개월 예. 됐죠. 드디어 이제 재판정에서 마주치게 되고 사실은 이제 그 같이 앉게 되잖아요. 같은 방향을 보고 검찰 쪽으로 보고 같이 예. 앉게 되지만 앞서거니 뒤서거니 입정을 하게 되면 눈이 마주치는 장면 또 어떤 표정을 지을까 이것이 굉장히 또 사진 기자들이나 기자들한테 관심의 초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은 재판 내용보다는 일단 두 사람의 표정에 주목할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왜냐하면 재판부는 그것을 공개하기로 했거든요. 물론 생중계는 아닙니다. 먼저 예. 녹음을 하고 이제 이 시차를 두고 그렇겠죠. 이제 보도가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나와서 좌정하게 되기 직전까지는 공개를 하게 되므로 예. 모든 카메라는 두 사람의 표정에 맞춰져서 아마 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관심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습니다. 최순실 씨는 살을 애는 고문과 같은 것이다. 예.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는 것. 그동안 존경하면서 따랐었는데 그 상황은 정말로 고문 같은 그런 상황이다라면서 분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이 현재 재판 일정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엄청난 예. 18가지 혐의에 다뤄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분리해서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 재판을 진행하겠다. 그리고 일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 사람 자리에 앉아 있을 거고 예. 또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역사적인 장면이 될 것 같아서 한국 정치사의 또 다른 비극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겠네요. 굉장히 많은 예. 주목을 받을 겁니다. 관련해서요. 최순실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좀 들어보겠습니다. 23일에 이제 최소한 씨, 네, 이를 공화대를 만날 수밖에 없을 것 물론 같은데. 오늘 재판이니까 우리가 호소할 수 있는 부분은 호소하지만은 정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아마도 검찰이나 변호인 측에서도 일정 부분 이 공소 사실과 관련된 정리는 좀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관심을 끄는 거는 첫 번째 정식 재판의 날짜가 정해졌다는 건데 이때 최순실 씨하고 같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23일로 결정이 됐죠. 예. 지금 12만 쪽에 달하는 검찰 기록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다 검토할 시간을 달라. 유영하 변호사들이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일단 분리하고자 한다. 이 최순실 씨 쪽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하는 것은 뭐 살을 애는 고문이다. 이경재 변호사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예. 재판부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140명이 넘는 그런 증인들을 계속 불러야 된다면 효율적으로 재판을 해야 된다 해서 23일 재판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최순실 씨도 입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장을 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좀 변했을까? 지금 뭐 뒤에서 저희가 살펴보겠지만은 단식 뭐 그런 가짜 뉴스도 돌았으니까 그 부분이 있고 40년 지기 우정을 가진 두 사람이 어떤 표정 인사는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관심이에요 실제로. 그렇죠. 그 장면 한 사진 한 장이 아마 예. 전 세계 타전이 될 엄청난 뉴스가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 외신들까지도 다 이번 상황을 주시를 하고 그렇겠죠. 있거든요. 아마 세계 역사상 이렇게 현직 대통령이 탄핵에 의해서 파면되고 거기와 관련된 비선 실세가 함께 재판을 받는다. 아마 세계 정치사상 별로 유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외신들도 지금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모습을 보일까? 일단 최순실 씨는 분리해서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삼성 관련 뇌물죄 공소 사실이 똑같다. 그리고 관련된 증인이 140명 넘게 예. 이 달하기 때문에 이 재판은 중복돼서 심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관련 상황부터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김남국 변호사님, 네. 일단 오늘 공판 준비 기일이 있었는데 예상대로 박 전 대통령은 안 나왔어요. 네, 아마도 박 전 대통령은 공판 준비기일에 출석하는 것 자체를 조금 부담스러워한 것 같습니다. 예. 사실상 피고인이 출석해서 뭐 공소 사실과 관련된 의견을 직접 진술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뭐 변호인이 이거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직접 출석하는 것보다는 변호인에게 그 역할을 조금 맡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이제 오늘 공판 준비기일이 있었는데 향후에 한 차례 더 5월 16일 공판 준비기일을 한 번 더 기일을 잡은 다음에 5월 23일 첫 정식 재판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혐의 사실 자체가 18가지로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뭐 검찰이 제시하고 있는 증거 자체가 뭐 증거 기록이 뭐 12만 쪽에 달한다고 하는 등 예.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공판 준비 기일이 2차례 혹은 이상, 그 한 3차례나 4차례 정도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 2차례 정도로